명품 CEO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구식입니다. 제가 여기 선 제일 목적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 귀한 걸음 해주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또 여기를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오신 겁니다. 일종의. 근데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처음부터 따라 붙는 가이드를 스루 가이드라 그럽니다. 영어로 THROUGH 맞나요? 대체로 이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대가리 숫자 세는 게 법입니다. 로컬 가이드가 톡하고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산은 옆에 보이는 이 산은 저 집은 이 지명의 유래는 하고 구라를 풀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경상도 말로 아까 갱상도 말로 형편이 좀 짜치서 그 가이드를 대지 못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뭐 말은 자유여행이라 그러는데 자유여행을 가면은 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자가 발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아름답네, 이야 근사하네. 뭐 그것도 하나의 여행은 여행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보는 것하고 그냥 생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로컬 가이드 최구식 다시 인사드립니다. 로컬 가이드 최구식의 제일 강점은 팁을 안 주셔도 됩니다. 팁 안 주셔도 뭐 뒤통수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 덕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지명은 산청군 시천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산불 때문에. 바로 여기 산불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산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했던 분들은 다 여기로 대피했었습니다. 했던 분들은 대구로 가셨는데 가실 댁이 없어진 분들, 그러니까 이재민들은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1층하고 2층에 계십니다. 여기 뭐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저는 뭐 할 수 없이 덕산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들 초등학교 출신들이지요. 에이, 뭐 다 초등학교 때 뭐. 그리고 이제 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나오고 언론 계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대체로 제가 가졌던 직업의 뒤에는 질자가 붙더라고요. 기자질, 정치질,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했다 그러면은 별 큰 감흥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모셨던 분이 뭐 무려 홍준표 이러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고 이제 그 이듬해 2016년에 여기 이 문을 열어서 제가 그때부터 초대 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50억 들였습니다. 그 밤에 주무실 때 강이 다 보이지요. 모든 방이 다 리버뷰입니다. 강에 돈이 더 들더라고요. 움직이는 물건이라서 그런지 강에 정비하는데 270억 들었습니다. 합의 520억 들었습니다. 저 그 예산 확보할 때 저 여기 와서 원장질 해물기라는 거는 진짜로 never did I dream.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사람 팔자가 참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 원장으로 와서 일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내가 힘을 좀 썼는데 예산을 좀 따블 정도로 할 걸 그랬나. 그래서 그리고 전국에 이런 시설이 수백 군데 있습니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많은 그 중에 중요하다고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퇴계 이황 선생 관련된 기관이 경상북도 안동, 영주에 있습니다. 국가진흥원하고. 거기 국비 지원이 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딜까요? 이야, 역시 명품 다르시네. 또 한 군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기관이 왜 여기 있나 말이야. 왜? 서울도 아니고,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창원도 아니고, 서부 경남 중심지 진주도 아니고, 여기는 산청 군청 소재지마저 아닙니다. 면사무소 있는 면 소재지입니다. 어디 산 깊은데, 뭐 아름다운데,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시내 한가운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강점이기도 하지요. 왜 딴 데 있으면은 왜 저녁 먹고 나서 또 뒤에 자리가 더 필요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용감한 분은 택시를 부르는데 대개 한 20-30분 걸려서 나왔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한 걸음 나가면은 새벽까지 하는 술집들 다 있고 합니다. 이 중요한 집이, 이 중요한 기관이 왜 하필 여기 있을까? 듣고 보니 궁금하시지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로컬 가이드 공짜입니다. 기분은 좋으십니까? 지금 어제 오늘까지?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이 지구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입니다. 지금 아침에도 보셨을 텐데 아마 보신 줄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기서 보실 때 제 뒤통수 쪽이 그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우리가 백두산 가서 천지의 온전한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은 3대 적선을 해야 겨우 본다 그러는데, 여기 지리산 천왕봉도 그렇습니다. 천왕봉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나고 자랄 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여기 있는 게 한 9년 정도 되는데, 저는 천왕봉을 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나가면 저는 천왕봉만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볼 때도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잘 보이더라고요. 3대 적선 이상 한 분들이 오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험한 것은 세상에 존재는 하는 모양입니다. 백두산도 그러고, 이 지리산도 그러고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기도발 좋다는 데가 있습니다. 3대 기도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악산 봉정암을 꼭 꼽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오대산 정멸보궁인데 왜 정멸보궁, 남해 보리야. 근데 이거는 무슨 대학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 따라서 3대 우리가 기다려. 대구 TK 쪽에서는 팔공산 갓바위, 강화도. 왜 마지막 자가 빠졌노, 이게? 왜 요새 다시 또 제가 늘 동료에서 최신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놔두면 이렇게 최구식이 되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발이 주특기가 다 다르다는 건 아시나요? 전공 과목이 다릅니다. 돈을 벌려 그러면은 여기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부자 할머니들이 1년에 한 번은 봉정암 가서 기도발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팍팍한 바위길을 한 4시간 가야 된다 그러대요. 그 힘이 없어서 안 되면은 헬기를 대전해가지고 반드시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 보리양은 칼계통입니다. 검사, 경찰, 군인 중에 별단 사람은 여기 안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이 다른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팔공산 갑바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발을 할 때도 좀 자세히 그 기도발의 전공을 살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관계없이 전공 불문하고 압도적인 기도발 1등이 따로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출제자 의도를 조금.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게 천왕봉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여기가, 이게 270억짜리입니다. 이게 250억짜리고, 이게 다 리버뷰고, 운이 안 좋은 분은 리버뷰 방도 못 죽으신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리산이 시작되는 데가 바로 여기 덕산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리산은 천하 명산보다 끝발이 하나 위입니다. 천하 영산이라 그럽니다.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글로벌 셀레브리티가 이 사람입니다. 진시황. 진시황이 BC 221년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천하 통일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때 이 사람 나이가 38살입니다. 나라가 출발한 게 한 10,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자에 따르면은 10,000년 전에 부족 국가가 출발하여 망하지 않았으면은 인구 6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되는 나라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골족의 프랑스, 게르만족의 독일, 브리튼족의 영국, 라틴족의 이태리, 한민족의 한국, 이게 다 6천만에서 8천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말하는 거대한 분이 계시던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남북한 합치고 제외동포까지 하면 우리가 8천만이 넘습니다. 독일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다른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6,700만 정도, 이태리는 5,900만, 6천만이 채 안 됩니다. 스페인도 5천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9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하여튼, 저희 높은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말이 지금 옆으로 많이 좀 셉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는 나라가 아마 수만 개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큰 나라가 점점 합치고 해서 진시황이 진나라 임금이 됐을 때는 중국에 나라가 7개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라들이지요. 그 나라를 10년 남짓 만에 진시황이 다 없애고 한 나라로 통일합니다. 사람으로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꿈꾸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 끝발은 넘어섰지. 불로초를 신선한테 좀 구해서 먹고 나도 불로 장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어디 있나 하는 걸 다 알지만은 2240년 전에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요새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불로초를 먹고 불로 장생하는 신선이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반피는 100% 믿고 똑똑한 사람은 한 2, 3% 믿거나 말거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왜냐? 가보지를 못하니까. 숲속에, 물속에, 산속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고 서양도 그러고 서양은 숲의 정령 섞고 그 반지의 제왕 보면 나오잖아요. 서양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
통일 차이나의 내셔널 프로젝트 1번이 불로초 원정대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들이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불로초 원정대를 꾸려서 칭다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는 그 지리산입니다. 요새 같으면 모듈이 쭉 와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왔을 겁니다만은 그때의 조선술은 대양 항해를 할 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안 항해로 옆에 이렇게 콩콩 찍어서 오는 겁니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나가지고 의주, 인천 이렇게 해서 남해 어디, 남해 사천, 어디서 내려가지고 지리산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구하다가 못 구하고 제주도로 갑니다. 한라산에서 구하다가 못 구하고 규슈로 갑니다. 근데 제주도 원주민들이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더만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나라로 가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서쪽으로 귀환한 포구다. 서귀포가 우리나라 지명 중에 역사가 제일 오래된 지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나? 가면 죽는데, 진시황한테 죽는데. 그래서 규슈로 튑니다. 진시황은 그 원정대를 보내놓고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일구월심으로 소식, 중간에 폭발합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나한테 억만금, 사기치고 뜯어가서 리포트 한 장 안 보내고 개새끼들. 그때 벌어진 일이 분서갱유입니다. 근데 그때 운 없이 걸린 게 말하자면 유학자들이에요. 그 먹물하고 구락꾼들한테 속았잖아요. 진시황이 이 위대한 내가. 그래서 갱유하고 책도 다 필요 없다. 그 새끼들 보는 그거 사기치는 거 아이가 구락이 원료 아이가. 해가지고 의양, 농업, 복서 이거는 실용적인 책이니까 그 세 종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분서갱유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49살에 구경도 못하고 죽습니다. 일찍 죽은 겁니다. 38에 돼가지고 통일하고 3년, 만 2년 뒤에 불로초 원정대 보내고 불로초 기다리다가 구경도 못하고 오늘 아침 드신 게 진시황이 그 절대 권력으로 구경도 못한 불로초를 배 터지게 드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진시황 지금 왕릉 해가지고 진시황 유해를 발굴해서 조사하면은 아마 수은 중독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딴 데 관심 가질 게 없으니까 오래 말하자면 일에만 몰두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 샀고 불로장생의 환 이런 거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수원이 연금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애용하는 재료가 수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걸 가지고 많이 했는데 아마 중독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들 한다고 합니다. 지리산이 그 현장입니다. 1780년 뒤에는 이어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제 처음 아신 분 많지요? 솔직히 남명. 4년 전에는 이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지리산? 안 보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지현 가지고 드라마 1위 개판 친 건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제 생계형으로 이 드라마를 반드시 봐야 됐습니다. 지리산이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찍은 거니까 저는 차마 못 보고 마지막 한 편 반 정도는 저도 안 봤습니다. 하여튼 드라마를 찍기는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들어오신 VIP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자가 나와도 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서비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명조식입니다. 이건 조식이 아니고 조식이래야 됩니다. 조국이라고 좀 뭐 한때 시끄러웠던 분 지금 감옥에서 좀 조용하지만은 그분 이름을 조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발음이 그렇습니다. 조종하는 것처럼. 퇴계하고 동갑입니다.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이 경상도고 직업도 같고 돌아가시기도 이 두 어른이 어마어마하게 당신으로서는 요새는 뭐 한 100살 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사셨어요. 이 어른이 1년 2개월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역사책에 늘 같이 나옵니다. 남명과 퇴계, 퇴계와 남명. 임금이 조정에서 신하들하고 남명이 낫나 퇴계가 낫나 이런 인물평을 한 장면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같이 가는 분인데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퇴계 이황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1,000원 이러더라고. 근데 남명조식 선생은 이 어마어마한 분들도 어제 비로소 진주에서 아시게 된 정도로 까맣게 묻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지난 450년 동안 여러 가지 슬픈 곡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은 남명을 배우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고2 때 일입니다. 고2 때 밤에 이제 밤샘 공부를 자주 하신 모양입니다. 밤에 공부하면 졸리잖아요. 안 졸리고 어떻게 했느냐? 물그릇에 이제 물을 가득 떴습니다. 이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졸면 어떻게 됩니까? 졸면 죽습니다. 와. 진짜 디테일에 있네요. 혹시 글이 공부해본 분 계신가요? 글이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서 고민인 분 계신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모양입니다. 이때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25살 되던 해 책을 읽다가 그 책이 하필 불엄서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사람이 이런 시시한 공부를 해서 되느냐? 진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대선회를 합니다. 고시 공부는 뜯어치우고 율법전서 다 버리고 진짜 공부, 공자님 공부, 부처님 공부, 이런 공부로 저희 선회를 한 겁니다.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좀 덜 했겠습니까? 진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25년 동안 더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대체. 말하자면 도통을 해버린 거, 도통을. 세상 이치를 터득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도통했다, 세상 이치 다 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남긴 글을 보면은 다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한평생 글 읽고, 글 쓰고, 말하고 이제 한평생 살았는데, 남명이 남긴 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님이 성인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2500년 전부니까. 공자님 말씀하고 제자들의 관찰 기록을 보고 아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명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분 중에서는 세계 성인 반열에 가장 가까이 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만명이 살았던 시대는 참 좀 어두운 시대입니다. 4대 사화, 무각기을, 무오각자 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 돌아가신 을사사화가 이제 명종 즉위년에 벌어진 사화입니다. 명종이 11살에 즉위합니다. 명종은 임금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종 앞에 임금이 누굽니까? 예? 명종 앞에. 제가 딱 이 질문하고 나서 태세 못단 세의 성현주 인종입니다. 인자 돌리면 종과 조가 있는 인종. 인종이 30살에 즉위합니다. 명종은 인종의 이복 동생입니다. 인종 어머니가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 만에 들어온 계모가 17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겨우 얻은 아들이 명종입니다. 그 이복 형제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인종이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20-30년 해묵고 아들, 손자 내려가면은 명종은 술 처먹고 기생집을 쫓아다니면서 미칠 척하고 겨우 목숨 부지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임금 아들로 태어났는데 임금이 못된 사람만큼 위태하고 불안한 운명이 없습니다. 언제든 임금이 될 수 있으니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흥선군 이하응이 상갓집 개가 된 것은 안 죽으려고 한 거예요. 20대 똑똑하면은 안동김씨 섀도 칼날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조선에 보면 대군자 붙은 캐릭터들이 다들 이상하잖아요. 양명대군, 월산대군 잡고 뭐 그런 기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죽으려고 한. 아니 대군인데 똑똑한 대군 어떻게 됩니까? 안평대군, 금성대군. 지 형제한테 바로 죽잖아요, 바로. 이 계모는, 문정왕후는 궁궐 한쪽에 사실상 유폐 상태로 눈물로 날밤을 지새다가 한중록 여러 번 쓰고 죽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의 모자가 9개월 만에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0살에 임금이 됐는데 어떻게 죽나? 계모가 독살했다는 설이 강력합니다. 저는 100% 독살했다고 봅니다. 전 설자 빼고 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큰 거예요. 대권 프로젝트 중에서 슈퍼 가성비 갑이 바로 독살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조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어떨 때는 사람 죽어 나가고 그럽니다. 돈을 어떻게 씁니까? 임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옛날에는 한 4년 반 지나야 레임덕이더만 요새는 취임하면서 레임덕이거든. 끝나면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나면은 어디서 살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때 임금이 되면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정권 재창출되면 괜찮다가 정권 교체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권 교체가 있습니까? 아들, 손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성도 없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이 드라마 NYPD나 CES 이런 거 보면은 별의별 거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여 응징하는데 이때 그게 됩니까? 죽었네? 얼굴이 새까맣네? 잘못 묵었나? 이러고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경종 독살설, 정조 독살설, 저는 무조건 설자 빼고 봅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100% 그리 했다고 봅니다. 인조는 자기 아들 소현세자 바로 독살시켜버리잖아요. 청나라에서 귀국하자마자 너무 똑똑해서 해줘온 거야. 백도 좋고 바로 독살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다룬 영화가 올빼미란 영화가 있었지. 여기에 유해진이가 왕으로 나왔던 거예요. 왕으로 나왔다고 좋다 사왔는데 아이고 야 니도 역사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시켜줘라. 그게 이제 인조입니다. 그 사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 서열 1위, 2위가 됩니다. 11살에 즉위했으니까. 윤원형은 문정왕의 동생입니다. 이 중간에 윤원로라고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독살시켜버립니다. 아니, 그건 독살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정난정은 원래는 윤원형의 첩이었어요. 근데 정부인 독살시키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즉위를 했으면 경사가 난 거 아닙니까?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독한 숙녀는 잔치를 열기는 여는데 피잔치를 엽니다. 인종하고 가까웠던 사람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게 을사사화예요. 중종이 파평윤씨 레이디한테 꼽혔던 모양이에요. 부인이 다 파평윤씨라. 인종의 외삼촌 이름이 윤임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을 대윤이라고 불렀어요. 명종 외삼촌 윤원형 일당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윤이 대윤을 쓸어버린 사건이 이 을사사화입니다. 지금도 무슨 뭐 윤씨만 나오면 대윤 소윤 하잖아요. 그 오리진이 이때 얘기입니다. 근데 참 어두운 시대 같아요. 연산군도 뭐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지만은 연산군 때는 또라이가 한 명이라 그러면은 이 명종 시절에는 전체 또라이가 너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출범한 정권이 출범했는데 2년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양재동,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교통요 충지, 지금도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자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자보 전문입니다. 여자 주인 문정왕후는 위에서 간신 이론자 등은 밑에서 권력을 농단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하는 것을 서서 기다리게 생겼구나. 한심치 아니한가. 별말도 아니잖아요. 본 사람도 없어요. SNS에 올린 거 아닙니다. TV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장 달랑달랑 붙어 있는 거예요. 뜯어서 찢어버린 것만이에요. 근데 그 지독한 숙녀는 문정왕후를 블러디 레이디라고 이렇게 제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2차 피잔치를 벌입니다. 2년 전에 내 아들 즉위한다고 손끝에 인정을 뒀더니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그때 미처 못 죽인 사람 다시 불러들여서 고문하고 죽입니다. 200명 정도의 죄 없는 선비, 신하들이 죽거나 준하는 중형을 받고 출발하는 공포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바로 난명의 시대, 폐계의 시대입니다. 문정왕후가 말이야 라고 말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던 시절입니다. 남명이 임금한테 편지를 씁니다. 상소는 임금을 수신자로 하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임금님이 하는 나라 일은 이미 틀렸고 나라는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가버렸고 민심은 산산이 이반돼 버렸다. 자전 당신 어머니 문정왕후는 깊은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나이 어린 선왕의 한 과일
뿐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대자보를 붙인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라가 장차 망한 것을 서서 기다리게 생겼으니 한심치 아니한가 가지고 200명이면은 이거 가지고는 몇 명 정도 해야 계산이 맞습니까? 억수로 깁니다, 이게. 편지가 억수로 길어요. 우리가 해석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읽어보면은 앞에 인사 땡기고, 임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식이라고 합니다. 하고 조지고 들어가는데, 글을 참 잘 씁니다. 딱 이 톤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명종이 읽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찢어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는 정치부 차장도 하고 해가지고, 그 권력, 대통령 비판하는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쓰고,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한 건 했지, 하하하 하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이 글 읽고 나서는 제가 다시 그러지 못합니다. 이 글은 단성수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왕조 시대라서 힘든 글이 아니라 지금도 쓰기 힘든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은 아마 지금도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냐 국민이 뽑느냐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한테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없고 전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써 올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도통의 경지, 물론 임금을 간하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이 글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죽이려고 난리고선 합니다. 이 글의 천분의 1도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는 귀신 같은 솜씨인데 이걸 가만 놔두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못 죽여요. 그때도 그 어두운 시대에도 괜찮은 신하들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겁이 나서 이 말을 못하지만은 남명이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을 방조 혹은 방치했다가는 간신으로 낙인 찍혀서 천추만대 내 이름이 더러운 이름으로 전해질 것이고 내 아들 딸들은 어찌 살겠나. 그래가지고 만류합니다. 명종 결국 못 죽이고 말아요. 아마 임금도 알았을 것 같아요. 봐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틀린 말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명이 면허증을 하나 발급받은 것 아닌가. 임금한테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 요새 우리도 못 쓰는 정도의 격렬한 은사를 가지고 임금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집니다. 그래서 남명이 그 임금한테 쓴 글들입니다. 이게 사회과학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이게 이제 그 계열로 이제 남명이 남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명의 이 글을 보면서 남명이 25살에 불온서적을 읽고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하면은 그냥 사람 공부예요, 사람 공부. 근데 사람 공부는 본인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말하자면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공자, 석가, 노자, 남명은 그런 공부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르셨겠지만은 동양권에 있는 거는 다 안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2000년 전에, 남명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공부가 끝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나온 그 전망을 한치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해석만 할 뿐이지 경전에 한 자를 더 보태고 덜 보태고 못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 명이 과목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이 사회학으로. 공동체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공부는 끝이 났지만 공동체에 대한 공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는 뭐 하는 물건이냐? 그 나라에서 임금은 뭐 하는 직업이냐? 신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공부를 끝을 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다 쓴 거지요. 그 논문을 임금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조선 망할 때까지 계속 회자됩니다. 나라에 어려운 시절만 있으면은, 야, 남명이 있었으면 참 답이 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뭐, 좋아하실 얘기는. 이거, 기업가 정신, 이거 때문에 오신 거지요. 어제 다 보셨지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 지자체에 가면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지구의 중심이다. 뭐 하는 이런 구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다 자가 발전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경영학회에서 붙여준 거예요. 선포해 준 겁니다. 2018년 7월 달에 한 겁니다. 경영학회, 여기 회원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8,300명 정도 회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회장을 착착이로 뽑습니다. 로터리나 라이온스처럼. 그래서 2018년 회장은 2016년에 뽑았습니다. 이루이 교수, 고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거운동하러 진주에 왔어요. 2016년 여름 방학 때. 진주에 있는 경영학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4대 재벌, 이 대기업 창업자들이 다 진주 사람이라는 거다. 진주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홍재 회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때 진주에서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두희 후보한테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여기 딱 가보셨지, 여기? 하다가, 그 자리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그때 이제 과기대, 교수인데, 안동 출신이, 안동이 퇴계 아닙니까? 이 양반은 퇴계 난명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90년에 이제 진주 농전에 와서, 지금은 과기대에서 지금 경상대에 이제 통합됐습니다만은, 경영대 교수를 했는데, 안동은 자기 도시를 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니까 그럼 진주는 기업과 정신의 수도로 하면 되겠네.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중구난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업과 정신의 수도라는 것은 일상적인 조언은, 장면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두희 교수가 귀가 번쩍 해가지고 내가 그걸 공약 1호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내가 진주를 그리 선포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때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돼가지고 2018년 3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바로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들은, 다른 공약은 다 주장이잖아요.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슈페트가 어떻고 혁신이 어떻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말하자면 진주 기업가 정신의 수도하는 거는 뉴스예요. 그건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왜? 그때가 지방선거 와중이었거든. 시장은 하려고 그랬어요. 당시 현직 시장은. 근데 공무원들이 레임덕이 되놓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7월 1일 날 새 시장이 취임합니다. 7월 10일 날 선포한 거예요. 진주의 공무원들은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다 했다 그러는데 시장이 1일 날 취임하고 10일 날 선포하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명 항맥도인데 이 제자들이 이 제자 집안에서 아까 재벌들은 다 이 제자 가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진주 출신 재벌들은 다 선비 집안입니다. 부자 양반집이에요. 다른 동네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일제시대 때 일본 주인한테 개처럼 충성해가지고 주인이 재산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가면서 그 사람한테 적산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개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재벌이 된 경우하고 진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GS, LG 분업 같은 기업 역사에 없다면서요.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개처럼 벌자 이런 그걸로 재벌이 된 건 아닌 거예요. 사업 보국, 인화경영,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남명 사상으로부터 이게 이제 이 진주 기업 정신이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명이 남긴 말씀들이에요. 아까하고는 이제 계열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림의 떡으로는 배가 안 부르다. 자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자를 가지고 천자의 골룡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신을 버선도 못 만든다. 니는 뭘 만들 수 있겠나? 이때 니는 조정의 고위 관료로 있던 자기 제자예요. 남명 얘기가 아니면 이 새끼가 사람을 뭘로 보고 했을 텐데 이건 남명 제자들은 남명을 공자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늘 같은 스승님 말씀이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버려두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은 별말 아닙니다. 하지만 남명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남명의 시대가 그 유명한 이기 논쟁, 사칠 논쟁의 시대입니다.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이발 기발설, 기발 이발설, 이기 공발설, 이기 호발설. 저는 이 철학책, 경전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건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이기 논쟁과 관련된 거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발설 해가지고 제가 던져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로 날밤을 쉴 때예요.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 하늘과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늘의 이 도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마음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만 할 때예요. 그 중에 말하자면 하이라이트가 사칠 논쟁입니다. 고봉 기대승이 퇴계 이황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전하면서 이제 그 사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려 8년을 끌어요. 요새 같으면 한 일주일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SNS에 올리고 답하고 이렇게 쫙쫙 하면 되는데 그때는 논쟁을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퇴계가 그 고봉이, 기대승이 그 퇴계 이황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열흘 걸려서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또 알려지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 글 올릴 때 벌어진 일이 시간이 좀 슬로우 비디오로 가지만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게 이제 한 8년 정도 걸린 겁니다. 위대한 논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과 통신수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6년차, 8년 중에 6년차 때 이게 남명이 퇴계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남명과 퇴계는 평생 한 번도 안 만납니다. 편지만 2번에 걸쳐 주고받아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어른은 편지할 때는 편지 문화로는 어마어마하게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이렇게 하는데, 글 쓰고, 한 제 입장에서는, 대가들 붙는 거는 일이 겁나게 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얘기를 놔두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6년차 되던 해, 그때 이 어른들 이제 연세가 64살이니까 나라에 내셔널 셀럽 1등, 2등 정도 되는 분들이 이때는 요새도 이효령 선생 돌아가셨지만은 학자로는 셀럽 1등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골프 잘 친다고, 볼 잘 찬다고, 다 그 사람들이 다 셀럽들이고 이렇습니다만은 조선시대는 셀럽이 다 선비예요. 그냥 싹 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 2등 되는 분들이에요. 이제 남명이 이제 보다 보니 여기 계실 때입니다. 퇴계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 하는 법도 모르면서, 이거는 빗자루질 하고 물 뿌리면은 흙먼지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꼭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이기가 어떠느니 천리를 떠들면서 이름을 훔치고 세상을 속인다. 나는 촌구석에 있는 늙은이니까 내 말빨이 안 서서 안 되지만은 당신은 종장 아이가, 우리나라 총대빵 아이가, 좀 못하게 해라. 아마 이 편지를 받고 퇴계 선생이 상당히 한테 좀 빈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당사자인데. 그리고 답을 합니다. 당신 말이 맞는데, 젊은 학자가 와서 배우겠다 그러는데 그걸 쌩까면 되느냐? 이렇게 답을 하고 하는데, 이때부터 하여튼 말이 좀 약간 서늘해집니다. 퇴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남명이 그 뒤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상당한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명 돌아가셨을 때 임금이 한 얘기예요. 오비추얼, 부고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치용과 실천을 위주로 했지 강론하고 구라를 별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명이 밤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이 고백에도 나오고, 제자들 관찰기에도, 아이고, 우리 선생님 또 우시네. 아까 거기 글 중에 임금한테도 제가 밤에 자주 웁니다 하는 글도 나오긴 나옵니다. 백성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때, 임꺽정의 난이 이때 있습니다. 남명 61살 때인가. 임꺽정 잡혀서, 남치건한테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환호작약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임꺽정은 한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언제 도성을 덮칠지 모르니까
그 하여튼 뭐 다들 불안 전전긍긍 하다가 죽었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명은 울었어요. 목잘 냈다는 얘기를 듣고, 걔가 선량한 양민인데, 어찌해서 화적이 돼서 일이 됐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남명의 말씀이 남명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이 말이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아마 뭐 몇십 년 혹은 100년 지나면 잊혀졌을 거예요. 남명이니까 남명의 말씀은 그 제자들 집안에 천둥처럼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남명 제자들은 다 진주 사람입니다. 여기도 진주예요. 남명이 여기 계실 때 나는 진주 사람 남명이다, 조식이다 이렇게 그 상소를 합니다. 지금 서부 경남이라고 말하는 데가 다 그때는 진주예요. 진주에 다 살아요, 제자들이. 그 남명 말씀이 그래서 다른 동네하고 달리 여기는 과거 고식 이런 거 별로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여기 부자들이 많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남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남명의 위대한 말씀이라도 이게 100년 전까지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농사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따로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자본주의가 전례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개념이 전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에 들어왔다가 그 진주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만남을 그 남명의 말씀과 비즈니스 개념의 만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명의 말씀이 여기에 진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유증기가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오늘은 오신다고 제가 포도고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유증기 가득한 진주에 비즈니스 개념이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다 큰 부잣집들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하는 양반 가문입니다. 독립운동도 하고 다 그런 집안들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 되겠,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주를 산자부에서 정한 뿌리 산단의 메카라 그럽니다. 진주에 공장들이 많아요. 다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진주는 일찍이 공업 그리고 대동공업이라고 옛날에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더 큰 그 옛날 다 진주에서 있었던 출발한 겁니다. 진주가 워낙 요새는 이 비리해져 오니까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 진주는 다른 도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데입니다. 그 진주 승산마을하고 그게 이파리 꽃이라 그러면 그 뿌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남명이 제자들한테 그리 가르쳤고 그 가문의 끄트머리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제 정문에 붙어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은 실천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그 전에 학문은 함께 사는 백성들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무슨 학문이고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알기만 해서 되나? 실천을 해야지. 이게 이제 남명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퇴계남명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남명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건 남명이 세운 학교예요. 환감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산천제, 아니, 이 학교 이름이 산천제인데, 우리 선비문화연구원은 산천제 제2캠퍼스입니다. 제2캠퍼스는 뭐 몇십 년 안에 짓지만은 우리는 형편이 워낙 자치해서 455년 걸렸습니다. 제2캠퍼스 짓는데. 그래서 이 집이 여기 있는 겁니다. 메인 캠퍼스하고 여기서 한 3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돌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돌아가서 묻혀 계신 산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후손들이 다 여기 삽니다. 제가 이 동네 사람이 된 것도 남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명 때문에. 원래 우리 집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제법 떵떵거리고 살았던 집안인 모양입니다. 상당한 명문가였고, 그래서 우리 문중 땅은 대개 다 그 일산, 장단, DMZ 안에 수백만 평이 우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선조들 산소도 거기 있고, 제가 누구보다 통일을 바라는데, 통일되면은 하여튼 장단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종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까 그 단성소,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내셔널 셀럽 한 5등 안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여러 군데서 영입제의가 있고 했는데 난 니들하고 안 논다고. 그때 이제 최강 팀이 BTS 정도 되는 팀이 그 율곡, 송강정철, 그리고 누굽니까 심의경, 이런 사람들이 요새로 치면은 옛날 박철원 혹은 김현철, 삼성의 이재용, 손흥민, 조수미, 이런 그룹이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강팀이에요. 그 BTS 완전체가 되는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청풍. 왜 우리 그 동양에는 청풍, 고절, 백이숙제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우리 제13대조인데 그거는 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입제의를 열심히 하는데 난 니들하고 안 논다고 이제 거절하고 있던 차에 남명의 단성소를 보고 이 어른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셔서 사제의 연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편지로 했으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쯤 사대문 안에 큰 집에서 내 서울말 본디 나니? 뭐 이러면서 살 텐데, 아예 우리 할배가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선비문화연구원장을 하고 하는 게 그냥 여기 출신 국회의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원장이 된 거는 450년 전에 우리 할배가 원서를, 접수를 미리 시켜놓은 겁니다. 좀 사람 살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남명하고는 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데예요. 고향은 합천 삼가입니다. 자라기는 아버지가 이 과거 급제하는 바람에 5살 때부터 이제 서울서 자라요. 장가는 김해로 갑니다. 김해 부잣집에 장가는. 두 번째 부인은 다시 고향 합천분입니다. 우리 산청은, 덕산은 사돈 8촌하고도 안 걸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데예요. 근데 왜 여기가 남명의 총본산이 됐을까요? 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남명이 도통을 한 데가 김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김해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남명은 13번에 걸쳐 벼슬이 오는데 한 번도 안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한평생 실업자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벼슬하거나 실업자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13번 벼슬 거절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한 어른이네, 위대하네 하겠지만은
사모님 보시기에 어땠겠습니까? 사모님은 연세가 한 살 더 위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 도통을 하고, 본인도 본인이 이 도달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모신 거예요. 생각하기를, 나고 자란 곳은 내 마음대로 못했지만은,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제자를 통해 후세에 전하고 죽어 묻힐 곳은 천하 명당을 직접 고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후보 1번이, 후보 조건의 1번이 천왕봉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명은 지리산 천왕봉에 그렇게 꼽혔던 모양이에요. 시도 다 천왕봉 시가 대표십니다. 그래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지리산을 12번 다녀갑니다. 하도 산이 커서 3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 고향 경상도 사이드는 다 가보는 거예요. 이 길로 3번 들어갑니다. 덕산으로. 하동으로, 함양으로. 이 12번 중 차도 없는데 선비의 몸으로 12번을 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이 동네 사람이고 차도 있는데 지리산 12번 정도밖에 못 갔어요. 아니 20번 정도밖에 못 갔어요. 물론 남명이 12번 간 게 다 천왕봉까지 간 건 아니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신 겁니다. 저는 이 중에 상당 숫자는 부동산 보러 다니신 것 아닐까. 10년 만에 마침내 찾아낸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동산 대박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천왕봉을 보면서 읊은 시조예요.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사념조차 잡겠으나. 여기서 천왕봉을 보면서 읊은 시조입니다. 남면 바일링귀한 한문으로도 왜 여기 터를 잡았는지를 천왕봉 때문에 여기 터를 잡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캠퍼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남명이에요. 여기서 11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돌아가셔서 이 뒷산에 묻혀 계십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납니다. 여기서 배운 제자 중에 살아있는 거의 전원이 칼 들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3대 의병장만 아니라 57명의 의병장이 여기서 남명한테 배운 제자다. 참모까지 치면 100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의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병 얘기를 할 때도 큰 감흥 없이, 예컨대 시험을 친다 그러면 외우려고 막 신돌석, 유인석, 을미사변, 의병을 일으킨다는 게 어떤 일인가?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전 이 드라마를 돈 주고 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절대로 안 봅니다. 몇 년 전에 집사람이 김희애라는 여자가 광 빽빽 찔러 샀는 걸 열심히 보고 있길래 뭐요 했더니 부부의 세계라는 거예요. 요새는 드라마 제목도 골 때려. 돌리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짜증나 죽겠는데 새끼 두 놈 다 키워놨는데 집집마다 있는 구구한 사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텔레비 보면은 저 짜증나 죽겠는데 저 드라마에서 저 사람들 짜증내 사는 걸 어떻게 보여? 저는 안 봐요. 근데 요새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밥을 몇 년 더 얻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모님 보시면 옆방으로 튑니다. 저는 안 봐요. 짜증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 이건 왜 봤느냐? 이게 제 생계형으로 본 겁니다. 제가 의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병을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드라마 같더라고요. 구한말 드라마입니다. 진짜 잘 만든 드라마예요. 요새는 웰메이드 이렇게 해야 있어 보이는 건가요? 근데 잘 만들었다고 근데 좀 너무하더라고. 석 달마다 한 번씩 재방송합니다. 방송사 돌려가면서. 저는 할 때마다 봐요. 볼 때마다 울어요. 막판. 이 주인공들이 죽는 거 보면.
참고 삼아. 아까 그 전지현 드라마는 4년 동안 한 번도 재방송 안 했습니다. 근데 의병을 일으킨다는 게 어떤 일이냐? 내 목숨, 가족 목숨, 전 재산을 다 던지는 거를 말합니다. 의병 근처에 안 갔으면은 1800년대 0.001%의 극상류층이 되어서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의병을 일으켜서 다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 두고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세운 워크힐 호텔 지손으로 폭파시켜버려요. 그게 의병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 의병하고 이 의병이 다르겠나 말이에요. 적도 같은데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기가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은 다 나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적, 사회적 명예가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령 재벌이면서 의령 권력자면서 의령의 셀럽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수조 원, 수십조 원 다 털어서 총 사주고 미사일 사주고 드론 사주고 탱크 사주고 그렇게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의령 재벌집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다 닦아서 뿌리는 바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장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 그것도 가산을 의병에 탕진했다. 노름에만 탕진하는 게 아니고 의병에 탕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입니다. 동서고금에 많은 학파가 있습니다. 공자학파, 석가학파, 소크라테스 학파, 남명학파, 이웃의 퇴계학파. 전쟁이 나면은 아무리 위대한 학파라도 한두 사람 상황에 따라 칼 들고 일어서지 나머지는 다 피난 갑니다. 피난 가서 배운 걸로 싸웁니다. 글로 말로. 근데 여기는 배우기는 글을 배웠는데 모조리 칼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대체 뭘 가르쳤길래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나 해서 칼찬 선비들 이런 별명으로 뭘 연구했는지 많이 하여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남녀의 가르침이 위대한 게 100 중에 98%일 겁니다만은 한 2% 정도는 땅발, 기도발처럼 지리산 산발도 작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총구석이 아니라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10년 동안 자기 발로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찾아낸 천하의 명당이고 그 명당 파워 테스트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배운 제자들이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자면은 전 무조건 1년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저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9년째 되는데 제가 심신간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요새 이 기억력은 암기력 쌓는 거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전도 제가 하나 다 외는데 몇 번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원래 제 머리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주무셨지요. 1년 가수는 제가 개런티 합니다. 제가 이제 끝을 내야 될 임진왜란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명 제자들이 평시에는 기업을 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면 의병장이 되는 거예요. 왜? 백성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임진왜란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 100년을 도요토미가 1차 통일합니다. 그게 1590년 일이에요. 100년 동안 전쟁만 하고 일본의 나라가 한 5, 60개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대망에 나오는 게 그 시절 얘기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나라, 도쿠가와 이에스 나라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60개 나라가 서로 전쟁하니까 완전히 전쟁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전쟁 기계 30만이 남습니다. 당시 지구에 있는 조총의 3분의 1이 다 일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30만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명나라 먹고 인도까지 먹을 자신이 있었어요. 조선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 상식으로 조선이 자기들 막아놨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이니까. 정명가도가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같이 들어가. 처음에 중국은 우리가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 30만이 이제 전쟁 신도시로 하나 만듭니다. 나고야라고. 후쿠오카 바로 옆에 나고야라는, 우리가 아는 나고야, 성으로 유명한 나고야는 오다 노부나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건 옛고자를 써요. 지금 전쟁 신도시 나고야는 수호한다는 지킬 호자를 씁니다. 왜 여기로 만드느냐? 이게 제일 가까워요. 30만이 여기 모였다가 16만이 들어옵니다. 조선에 건너옵니다. 왜 9군으로 나눴느냐? 1군부터 8군까지가 조선 8도 담당 다이묘예요. 왕을 정해서 온 거예요.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 함경도는 가도 키요마사. 걔들이 도요토미의 오른팔 왼팔이니까 명나라 조선 안돈되면 명나라 넘어가려고 이제 그 전진 배치해 놓고.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은 제2장군이 적을 막으려고 군인을 모으는데 사흘 동안 한 명 또 못 모으고 지 혼자 달랑달랑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조선 장군들은 거의 다 원균이라고 보면 돼요. 원균, 김균, 이균, 홍균 이렇게 수준들이 다 그래요. 30만이 쳐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나는 나라인데 이 세 세력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전쟁 시작되자마자 나라의 마지막 숨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순신 함대입니다. 전라 좌수영. 배는 24척이고 군인은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전라도 담당 다이묘가 고바야카와 다카가케. 다른 애들은 다 20, 30대예요. 근데 이 전라도 담당은 도요토미가 자기 동기쯤 되는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제일 탐을 냈다 그러더라고. 제일 가깝고 제일 곡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기한테 야 젊은 애들 말이야. 고니시하고 가도는 그렇게 라이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경쟁은 시키되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도록 좀 네가 잘 다독거려라. 그래서 상으로 네 전라도 줄게. 해가지고 전라도 담당이 다 각자 부산으로 와서 각자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영지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담당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걸 남명 제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남명 제자 의병장들은 군대가 5,000명, 3,000명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동네 장정들이 싹 다 의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명 제자들은 병법의 대가예요. 곽재우 선생은 손자병법을 주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말타기 활쏘기의 대가들이에요. 자기 동네를 아삭하게 딱 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기계를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전라도 방면군이. 그래서 그 위태한 순간에 이순신 함대가 움직일 시간과 공간을 벌어준 겁니다. 이순신 함대가 그리고 호남 곡창이 보존된 거예요. 이걸로 나라가 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의령에서 벌어진 정암선 전투인데 그건 세계 전사에는 남강 전투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증해가지고 한 작품이에요. 이게 대망하고 시기가 딱 겹치는데
저는 이 임진왜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좀 이 얘기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임진왜란이 5부 전체가 임진왜란 얘기예요.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전투는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곽재우 선생의 정암진, 남강전투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세계 전쟁의 역사를 다룬 3부작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다 봤는데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가 해전, 무슨 마라톤 전투 등 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큰 전쟁들을 다 이제 만든 건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투, 남강 전투가 나와요. 우리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지도 우리나라는 모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의미 있는 거는 그거 하나를 꼽는 거예요. 고정한 학자가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3부작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내린 모양이더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 남명 전투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게 뚫려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전라도로 넘어가서 여수에서 이순신 함대를 뒤에서 공격했으면은 이순신 함대는 수군이에요. 조총 쏘고 육지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바다 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순신 함대라도 바다 위에서 밥해 먹고 똥 싸고 얼마를 버티겠어요. 육지 근거가 없어지면 에너지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럼 나라는 끝나는 거였어요. 남명 제자 의병장들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때 나라는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서 곤니찌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역사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망한 나라가 절대 다수고 안 망한 나라가 기적처럼 몇 개 있는 거예요. 중국 옆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중국을 호령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금, 원, 명 빼고 청, 싹 다 이민족들이잖아요. 그 나라들 어디 있습니까? 청나라 흔적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 옆에 있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남아있는 나라가 2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 내몽골 반 잘려버렸잖아요. 그렇게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역사에서 저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남명 제자들이 이렇게 막아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명이 제자들한테 장차 외로부터 대전란이 있을 것이다. 네 동네는 니들이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곽재우 선생은 과거 워낙 큰 집안이니까 아버지가 황해 감사도 하고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했어요. 2등으로. 손조가 그 과거 답안지를 보고 이 새끼가 날 놀리네 하고 파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과거 급제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촌에 있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돈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괜찮은 집 애가 왜 저 돈독이 올라서 저 지랄하나 말이야.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두쇠라고. 그런데 전쟁 나고 모두가 도망가는데 돈 다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매형한테 가가지고 매형이 돈을 안 주니까 자기 조카 목 친다 그러면서 돈을 받아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자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군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남명은 제자들한테 말하자면 백성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제자들한테 가르친 1번이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백성을 도와주는 거는 전쟁을 막아줘야 되는 거고, 평시에는,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자를 17년 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 이 거짓말은 안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뭐 과장은 있을지언정. 지금 제가 다 말씀은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약간씩 좀 과장하거나 구란을 섞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귀한 자리 와주셔서 제가 원래 이 강의 시간을 이렇게 채우지 않는데 중간에 약간만 기색이 다르면 저는 하고 다짜 끝내지 않더라도 일어나는데 하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척 하셔가지고 제가 90분을 채워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일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